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그래도 그냥 제가 이상민 크리에이터한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막 본인이 지금도 스타지만 어마어마한 스타가 됐어. 그래서 막 1년에 100억씩 벌어. 그럼 뭐 하실 거예요? 그 돈으로. 세금 내야죠. 세금은 내고 그다음에 보통들 끝에 가서 늘 얘기하는 게 뭐야? 강남 집 산다. 강남에 빌딩 하나 사놔야지. 네. 그리고 나머지 삶은 유유자적해야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결국 마지막에 지향하는 끝이 뭐냐면 다 부동산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그게 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재명 정부 때는 예. 이게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 인생의 로드맵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 경제 구조가 가장 왜곡된 게 이거예요. 예. 부동산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편중이 선진국 중에 선진국 아니야. 그냥 나라 중에서도 제일 높아요. 60%가 넘어서 70%대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재산이 다 부동산에 걸려 있으니 그래서 부채도 높은 거 아닙니까? 부채도 높고 예. 돈만 있으면 빚내서 집 살려고 그러고 그 집값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 그거 떨어지면은 막 기이한 정책들 내고 해서 어거지로 부양하고 이런 게 이어지거든요. 네. 그것이 기이하다는 건 둘째 치지만 네. 모든 자본이 그쪽에 쏠려가면 결국 산업 자본이 어디로 갑니까? 조달이 안 돼요. 이걸 끊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끊어라 한다고 끊습니까? 돈이 되는 시장으로 가는 거지. 글쎄. 그러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본시장이 돈이 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코스피 5천이 여러분 주식 투자하세요. 주식 그러면 돈 벌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시장 개혁 조치를 일단 한다. 이재명표 공약의 이 로드맵이에요. 네. 시장을 예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왜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했던 우리 국민 중에서 네. 약 48%가 우리 시장을 떠났어요. 그래서 120조에서 180조 돈을 들고 외국으로 나가셨어요. 소가 나갔어요. 위장하러 갔죠. 소가 나갔는데 왜 나갔냐? 외양간이 이상하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그 위장하는 형들이 그렇죠. 저를 굉장히 비웃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미장하는 사람. 최상목이 이런 애들. 근데 아무튼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소가 돌아오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포 경제공약의 첫째예요. 그래서 시장을 매력적으로 한 다음 집 나간 소, 우리 시장에 관심 없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우리 시장으로 불러들인다. 그렇게 해서 주가를 정상화하고 부양한다. 그러면 우리 중산층들이 다시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본이익이 올라가고 투자 수익을 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동산으로 가던 자금이 이쪽으로 큰 물길이 돌려진다. 야, 주식으로 들어가면 이거 진짜 우리 전체가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금리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다고 하잖아요. 왜? 네. 경기 부양이니까. 그렇게 해서 낮아진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니라 반드시 주식시장으로 오게 해야 된다. 지금 집을 고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금 유입이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돌게 한다. 자, 그러면요. 자금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제 조달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산업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스타트업이 생깁니다. 벤처 투자가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창업의 붐이 다시 생깁니다. 창업의 엔진이 다시 켜져요. 밑바탕이 깔리는군요. 예, 윤석열의 창업 엔진이 다 꺼졌어요. 강남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들어가야 되는 오피스 보세요. 다 공실이에요. 창업 못합니다. 벤처 캐피탈이 투자가 안 돼요. 네. 예, 심지어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 가서 투자 그랬어요. 윤석열 중기청 장관들이 가가지고 일본하고 합작해서 벤처하자고 막 도쿄 박람회 가가지고 막 네. 그러고 있질 않아. 네, 네. 우리 벤처 다 죽는데. 그래서 자금 조달 시장을 회복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을 활성화한다. 앤드 지금 주요한 대기업들도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사실 자금이 딸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버텨내야 돼요. 치킨 게임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돈을 어디서 구해요? 우리 시장에서 구해야 돼요. 샤오미니 이런 회사들 지금 홍콩이나 중국에서 막 몇 조 단위 자금 조달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자금 조달 돼요? 안 돼요. 이걸 열어야 됩니다. 대기업도 숨통을 틀어줘야 돼요. 예.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금융공약이면서 동시에 이게 산업공약이고 경제부흥 공약이에요. 이 첫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오늘 지금 이 시간 아마 발표를 하고 있을 건데요. 네. 민주당이 이 상법 개정안을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아마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후보 때는 뭐라고 그랬냐. 보통 법안이 개정되면 부칙으로 공포하고 나서 이 시행하기 전에 사실 이제 이 계도 기간을 좀 둡니다. 왜냐면 규정이 워낙에 시장을 확 바꾸는 충격적인 조치니까. 그래서 1년 정도 계도 기간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 아니다. 공포 즉시 시행한다. 공포 즉시. 공포 즉시 시행하는 걸로 현재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내일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발의하고 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예를 들어서 뭐 어쨌거나 통과가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거쳐서 거부권 없이 발표하게 되면 길어봐야 한두 달 안에 상법 개정 조치가 발효될 수도 있다. 오. 1,500만 개미 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지켜보는 한국 시장. 드디어 한국이 외양간 고친다. 시장 매력적으로 바뀐다라는. 결국 이제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주주 중심의 이런 경제 구조의 그 개편도 바로 있겠지만 그겁니다. 무엇보다도 주식을 음. 부양시키는데 그렇죠. 증시를 부양시키는데 네. 아주 큰 그 버팀목 그 마중물 뭐 그런 마중물 버팀목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예. 왜 안 되냐면요. 우리 투자자들이 이미 미국 장을 다 경험해봤어요. 그렇잖아요. 미국 주식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예. 미국 계좌가 지금 뭐 몇백만 계좌예요. 네. 그분들이 미국 가보니까 뭘 느낀지 아세요? 아, 주주로 받는다는 게 이거구나. 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목사님. 네, 저 혼자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족속들이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상민아 국장 그만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진 시장을 다 맛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젖먹거리 흐르는데.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네. 야 내가 가면 뭐 할 거야? 너네 뒤통수 칠 거지. 재벌들이 또 다운그레이드 시킬 거지. 물적 분할할 거지. 네. 잘 알토랑 같이 투자하다가 열매 빼먹을 거지. 이런 걸 걱정하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 이제 앞으로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된다. 라고 이 충실 의무의 대상을 회사 더하기 주주로 확대하는 것. 네. 이게 골간이고요. 네. 또 하나가 집중 투표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반 주주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어요. 내 표를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백날 첫날 얘기해봐 뭐하냐. 감사들이 제 기능을 해야지 이 재벌 소위 말하는 오너들이 지금 예. 멋대로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을 사실상 막는 조치들. 이런 게 이제 상법 개정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 아주 시장을 좀 먹는 이 정말 최악의 범죄 주가 조작. 앞으로는 원 아웃. 걸리면 그냥 바로 아웃.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뭐 말로 할 게 아니라 예. 네. 한 명을 본보기로 그렇죠. 시원하게 본보기로 김건희를 이제 발본 세권해서 아작 내는 순간 그게 시장의 신뢰에 척도가 될 거다. 그 해외에 있던 투자자들 다 돌아오지. 그럼요. 당장 이 나라는 영부인부터 주가 조작하는 나라인데 김건희 여기다 도이치- 어떻게 돈을 묻어? 그럼요. 김건희 도이치모터 사건 다 완전히 이제 다시 발굴해서 아작 내야 되고요. 지금 조사도 못 하고 있는 뭡니까? 삼부토건. 한부토건. 요거 밝혀내면은 이제 시장 신뢰에 들어온다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을 예쁘게 만드는 조치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 주식들의 가치를 올리는 붐업 조치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저 PBR주 이런 이제 자산 가치가 있는데 주가를 꾹꾹 누르는 그런 회사들을 야 이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제값받고 유통시켜 이렇게 할 수 있게 PBR을 이제 밸류업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사해서 결국에는 금융시장을 부양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수는 아까 얘기한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일단 살리고 서민들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우리 돈이 흘러가는 시장을 만들어서 돈을 제대로 돌게 하겠다라는 정책이 두 번째 정책이 되겠습니다. 뭐 들 것 같은데? 아니 안 뭐 들어요? 예. 그다음에 그럼 저희는 뭐 하면 됩니까? 들어놓으면 됩니까? 어깃장만 뭐 놓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깃장만 놓지 마셔요. 조금 전에 우리 땅에 그 권성동이가 사퇴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우리 땅에도 내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성동 사퇴. 이러다 민주당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 정말 저 네. 너무나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는 네. 중앙대 선배. 네. 알고 있어요, 성동이 형. 네. 배우에서는 제메이 한번 대통령 해야지. 예. 그렇다고. 최초의 중앙대 출신 대통령. 네. 예. 근데 이제 아까 김문수 공약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상법 개정을 해서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들겠다 이거였는데 국힘 김문수의 공약은 상법 개정을 하면 예.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니까 예. 상장돼 있는 회사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을 먼저 개정하자라는 게 이제 국힘의 공약인데 여러분 요거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상법은
상사에 관한 모법이기 때문에 네. 모든 상거래에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 일괄 적용돼요. 근데 상장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3,000개 조금 안 되니까 그거 먼저 하면서 순차적으로 하자라는 게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상법 개정 안 있잖아요. 뭐 아까 얘기한 이사의 뭐 무슨 의무를 확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적용 범위를 좁힌 게 자본시장법이 아니고요.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은 다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먼저 하자 이렇게 해놓고 예. 사실은 노력하여야 한다. 뭐뭐뭐뭐를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청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개혁 조치가 전혀 아니고 변죽만 올리는 건데 네. 지들은 이걸 어떻게 포장했느냐. 상법은 파괴력이 너무 크니 순차적으로 합시다라고 순차론인 것처럼 포장이 돼 있는데 순차론이 아닙니다. 거기는 의무 조항이 없어요. 이걸로 완전히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개혁 조치 너무 급해. 천천히 가. 이거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쪽은 개혁 조치가 아니고 아무 조치가 없는 무조치입니다. 이거 속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YS 정신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데 YS로부터 발탁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한다니 좀 당혹스럽네요.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수 회복의 방점이 하나 있고 예. 이재명 전략은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을 통한 제대로 된 자산시장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성장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성장. 예. 예. 많은 분들이 범진보권 대통령들은 또는 후보들은 다 성장보다는 형평, 분배. 예,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이재명표 경제 공약의 핵심은 성장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운 인식의 변화예요. 맞습니다. 진보 쪽에서. 예,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이재명의 실용주의의 또 하나의 본보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지금 예를 들어 100번 양보해서 분배든 뭐든 복지든 한다고 칩시다. 그걸 최선의 기치로 내걸었다고 해볼게요. 예. 할 돈이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말아먹은 나라 살림이 연간 관리수지 재정 적자를 100조씩 내왔어요. 지금 나라 금고를 우리 셋이 오늘 들어가서 털잖아요. 네. 돈이 없어요, 이 나라에. 금고를 들고 나와야 돼요. 금고를 열어서 네. 쌀독으로 파도 쌀이 한 3톨 나오나? 그러니까 네. 금고를 팔아야 될 정도. 금고를 당근에 내놔야 됩니다. 네, 금고를 팔아야 될 상황이에요. 쓸모가 없으니. 돈이 없어요. 이거를 뻔히 아는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먼저 얘기하거나 분배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곡화가세고 사기죠. 네.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말자. 파일을 키우고 지금 곡간을 채우고 성장의 방점 찍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이면서도 정직한 공약이다. 어쩌면 직구승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장을 제1선에 놓고 방점을 찍고 중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정책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을 회복해야 되겠다. 윤석열이 잠재 성장률을 지금 까먹어가지고요. 잠재 성장률이 1%대입니다. 잠재 성장률도 조만간에 0으로 내려가도록 현재 추세가 잡혀 있어요. 이건 뭐냐? 포텐셜이에요. 한국 네가 그 정도 나라는 아니잖아. 최선을 다하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나라잖아. 이게 경제 포텐셜인데 이게 지금 0점대를 곧 추락하기 직전이거든요. 아이고야. 국제 사회가 그냥 한국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예, 안 돼. 이거지. 한국도 이제 경제 메이저는 아니잖아. 한국도 잠재 성장률이 왜 이래? 그러네. 메이저만 오란 말이야. 경제를 이렇게 지금 한국을 맞습니다. 냉혹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군요. 대가리 박 한번 해야죠. 한국 경제를 이렇게 만든 새끼들이 누구야? 다 대가리 박아. 그렇지. 니 군대 어디 갔다 왔어?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 새끼들아. 이 말이야. 예. 자, 그래요. 빨리 그 경찰 수뇌부가 바뀌어가지고 네. 저 구속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기 그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였던 인간이 네. 그 서부지법 폭동이 폭동, 예. 5.18과 같다고. 근데 이것들이 진짜 그 심신미약으로 풀려나려고 저러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같은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성장에도 예. 잠재 성장률 3%대로 회복시키고 AI 같이 또 현재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를 국가가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던 예를 들어서 그 초고속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IT 강국을 30년 먹어 살린다는 것처럼 네. 다시 바뀌는 산업계 새로운 패러다임에 뒤처지지 않게 국가가 자원과 예산을 집중하겠다